두지세님,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의 질문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보훈단체, 이른바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방향이 있는 거고 그것마다 사업들이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보다 더 신선하거나 어떤 것들이 더 사회적으로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편타당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그것이 보훈단체는 저 역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도대체 국가안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애정, 애국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6.25에 희생하신 분,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존중, 전 충분히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지사님 재정 많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못하고 계신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 중에서 어떤 걸 더 형평을 잘 유지해야 되고 납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보훈이 더 중요한 거고 그건 구성원들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로서의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건데 이 기준에서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느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식으로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계속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사님이 경기도에 재정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이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해마다 산하기관이 늘어났고 거기서 인력이 확충이 돼서 실제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지금 733명의 인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결국은 저희가 그 인건비의 증액을 따져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597억 원이 인건비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산하 단체들이 역할들이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설립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그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텐데 저희는 매우 의심스러운 게 그 산하기관에 끊임없이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한 해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이 계속 재취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산하기관을 그렇게 그렇게 늘리고 또 인원을 그렇게 7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는지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한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그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99명인데 그중에
전문성하고는 꼭 무관한, 물론 뭐 행정 경험 자체도 전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의 전문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그 느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당 출신, 뭐 정치인 출신도 있고요. 그것 또한 기관장으로서의 이렇게 행정력이나 뭐 지도력이나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철저하게 재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또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매우 어려우시다고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줄어들고 있는 포상성 외유가, 그러니까 포상성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그 NGO 시민단체에 대한 그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도정을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정부에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밀양 송전탑의 그 사건이 8년째 너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면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또 환경 문제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그 80이 넘고 70이 넘은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 있는데 그 공권력, 이른바 공권력이라는 관점에서 그 부분을 마치 불량한 또 사상이 의심스러운 이런 외부 세력이 라는 그 아주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관점이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기도에도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대략 한 17억에서 12억 정도 되네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이 단체들이 주로 경기도나 그러니까 도 자체에 대한 오히려 지지하는 의사를 가졌을 그런 보수 성향으로 보이는 그런 단체들에게 너무나 많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우려가 좀 보입니다.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그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지원단체의 14% 정도에 되는 그 22개의 단체에 지나치게 지원금의 36%, 거의 37%에 해당하는 6억 원 정도가 지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좀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그것은 이제 각 단체가 저희도 신청을 하면은 네. 그 심사를 해서 하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특별히 뭐 하나하나 관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네요.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꾸려져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가 당연히 꾸려져 있지만 그 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결국은 그 수장이신 도지사님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시지만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이래 마치 촛불이라는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고 촛불 시위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재정 지원의 중요한 어떤 그 기준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너무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성 문제에 집착하는
집착이 아니죠. 여성 문제에 천착하는 그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지원을 못 받아서 5년 내내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재정을 지원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조금 더 신선해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안들을 개발하고 이러는데 총력을 기울이죠. 그런데도 지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전 좀 이상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그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그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고 거기에 기준을 보면 어떤 게 돼 있냐면 당연하죠. 이거는 일반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다른 단체랑 중복이 되거나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공고 계약 자체에 기준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아주 상세한 운영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그러니까 딱 집중된 몇 개의 단체가 21개 정도의 단체가 평균, 그러니까 보통 지급되는 평균은 한 600만 원 정도인데 이 12개의 단체에 20개의 단체에 집중되는 돈은 그것의 한 3배 정도 되고요. 그 단체들은 3년 내내 똑같은 사업을 신청했는데 계속 지급을 받고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매년 12번의 횟수로 지원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업이. 이러면 시민단체 하기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왜 똑같은, 그러니까 연속 사업도 아니고요. 매년 신청하면서 매년 똑같은 사업만. 그러니까 예전에 신청한 서에다가 그 연도만 바꿔서 신청서 내면 그냥 주십니다. 돈을. 전 왜 이렇게 다른 단체와 차별을 이들이 받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명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세하게 그걸 다 답변 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하겠습니다. 핵심은 경기도에서 특별히 어느 단체는 제외해야 된다든지 어느 단체를 더 주자 이런 건 없는데 그 활동 정도와 규모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경기도 지부하고 6.25 전몰군경 유자녀회 경기도 지회의 경우에는 매년 12건, 6건, 그래서 12건에 대해서는 4,400만 원이나 받고 6건에 2,6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두 단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업도 전적지 방문이에요. 방문. 그냥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데 12번이나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하셨다고요. 경기도는 최전방 분단도로서 국방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님. 지사님께서 계속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한편으로 지사님이 경기도에 재정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에 비해서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방만하게 운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의 산하 기관이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해마다 산하 기관이 늘어났고 거기서 인력이 확충이 돼서 실제로는 2006년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지금 733명의 인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결국은 저희가 그 인건비의 증액을 따져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597억 원이 인건비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산하 단체들이 역할들이 있어서 그 취지에 맞게 설립이 됐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그런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텐데 저희는 매우 의심스러운 게 그 산하기관에 끊임없이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100명이 넘으시더라고요. 한 해 한 10명 정도, 10명 이상이 계속 재취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도대체 산하기관을 그렇게 그렇게 늘리고 또 인원을 그렇게 700명 이상으로 이렇게 늘려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 그런 근거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점검해 보셨는지,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지사님이 취임하신 이후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이나 한 1분만 주십시오. 마무리하게.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이 99명인데 그중에 전문성하고는 꼭 무관한, 물론 뭐 행정 경험 자체도 전문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서의 전문성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그 느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당 출신, 뭐 정치인 출신도 있고요. 그것 또한 기관장으로서의 이렇게 행정력이나 뭐 지도력이나 정치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지만 한편으로 이런 조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것이 보훈단체, 저 역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됩니다. 도대체 국가안보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애정, 애국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6.25에 희생하신 분, 그런 모든 분들에 대한 존중, 전 충분히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도지사님 재정 많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못하고 계신 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것 중에서 어떤 걸 더 형평을 잘 유지해야 되고 납득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환경이 더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은 보훈이 더 중요한 거고 그건 구성원들마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꾸린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훈단체는 또 보훈단체로서의 또 다른 지원책이 있는 건데 이 기준에서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매도했다느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식으로 도지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저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재점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또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이 매우 어려우시다고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부분을 검토해 봤더니 실제로 많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줄어들고 있는 포상성 외유가, 그러니까 포상성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지사님, NGO, 시민단체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도정을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 지적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물론. 네.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의 정부에서 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밀양 송전탑의 그 사건이 8년째 너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목숨을 걸면서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또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두지세님, 아까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의 질문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하신 건가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제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보훈단체, 이른바 보훈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매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 방향이 있는 거고 그것마다 사업들이 다양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 보다 더 신선하거나 어떤 것들이 더 사회적으로 영향이 미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보편타당성에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